언젠가부터 날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무비, 드라마 등등을 소개해드리는 방송 무드등! 요새 날씨가 정말 춥죠? 벌써부터 몸이 으슬으슬하네요.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숩따숩하게 해줄 감성 드라마로 준비해봤어요. 얼마 전에 피디님께서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느라 밤을 홀딱 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밌는 드라마란 소리겠죠?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제가 꿈꾸는 직장과 관련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출판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답니다. 아직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대충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가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오늘의 무드등, 책을 읽지 않는 세상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따뜻하고도 달달한 감성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입니다. 이 드라마는 올해 1월에 방영된 드라마였죠. 방영 당시 이나영과 이종석의 출연으로 꽤나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나영과 이종석의 나이 차이가 꽤 있어서 드라마로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했는데 드라마에서 연상연하의 케미로 나이 차이가 생각도 안 날 만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경단 여인 이나영이 계약직으로 편집장인 이종석 출판사에 들어가서 일하며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정 자체가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걸까요? 경단녀라는 설정으로 힘든 취업 시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도 흥미가 느껴졌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로맨스는 별책부록,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나는 볼 수 없던 이야기, 이젠 그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슬픈 표정 짓지 않아요. 애써 웃으려도 하지 않을게. 흘린 눈물을 닦아내는 그 손이 참 가여워만 보여도 쉽게 건넨 마음은 아닐까. 망설이는 내가 나도 참 미운걸. 바람 불어와 서러운 마음을 달래고 시간은 또 흘러서 언젠가는 그 끝에선 새하얀 웃음으로 멈춰진 것 같던 시간들 그댈 향해 흐르고 있었네요. 맘졸인 시간이 있기에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맘과 같이 바람 불어와 서러운 마음을 달래고 시간은 또 흘러서 언젠가는
나는 그 끝에선 새하얀 웃음으로 이런 내 위로는 그리 간단치가 않아서 이제야 꺼낸 걸요 내 손 잡아요 지친 하루 그 끝에선 찬란한 꿈으로 37세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밝고 당찬 성격의 소유자 강단입니다. 명문대 출신의 유명 광고회사에서 이름을 꽤 날렸죠. 그러나 지금은 이혼한 경단녀입니다. 단이에게는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꼭 해야 했었는데요. 경단녀라 어딜 가도 그녀를 이방인 취급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아는 동생 은호가 일하는 출판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고 단이는 학력을 속여 업무 지원팀에 지원하게 됩니다. 성공한 카피라이터에서 1년짜리 자빌 전담 고졸 계약직 사원이 된 단이. 스펙타클하게 펼쳐지는 7년 만의 직장 생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내생남이자 여심을 들었다 놨다 하는 출판계 최연소 편집장이 있습니다.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찍는 인기 장르 소설 작가이자 문예창 작가 겸임 교수인 완벽해도 너무 완벽한 사기캐죠. 바로 차은우입니다. 단이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단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 했을 때 잘 살 거라 믿었었죠. 하지만 자신의 출판사에 고졸 신입사원으로 면접을 보러 온 단이를 보고 기절할 만큼 놀랍니다. 게다가 명문대 출신이 고졸에다가 이혼녀라뇨. 쿨해도 너무 쿨한 완벽한 남자인 차은우지만 오직 강단이에게는 한없이 약한 강단이 바라기입니다. 이런 단이와 출판사에서 편집장과 신입사원으로 만나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단이와 묘한 관계가 시작하게 되죠. 드디어 출판사 겨루로 첫 출근을 하게 된 단이. 7년 만의 직장 생활은 꽤 설레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참 쉽지만은 않죠. 단이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비록 단이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지만 단순한 업무도 따라가기가 벅차죠. 은호는 그런 단이가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곁에서 은호가 도와주지만 은호는 단이가 힘든 일 안 했으면 하길 바랍니다. 단이는 곧 철거될 자신의 집에서 몰래 살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철거가 진행됐고 갈 곳 없는 단이는 결국 은호네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단이는 근처에 사는 서준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 서준이 놓친 강아지를 단이가 찾아주면서 둘은 동네 친구가 되죠. 사실 서준의 직업은 꽤 유명한 북 디자이너였답니다. 출판사 겨루에서도 서준의 디자인을 원하고 있었죠. 단이는 서준과 꽤 많이 친해지며 남녀로서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은호는 좋아하지 않죠.
다니가 서준과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은호는 폭풍 질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속상하게도 다니는 은호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죠. 어김없이 서준과 데이트 중 다니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밝혀야겠다고 다짐해요. 서준에게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 사실에 꽤 크게 놀란 서준의 반응에 속상해합니다. 속이 상한 채로 집에 들어온 다니는 은호에게 방금 있던 일을 털어놓아요. 은호는 속이 상한 다니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소를 숨길 수가 없죠. 둘이 잘 안 되기를 빌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호의 기쁨도 잠시, 다니와 서준은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준은 다니에게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죠. 서준의 말에 다니는 다시 봄을 만난 것처럼 기뻐합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설렘이었죠. 우리 은호의 가슴은 찢어지는데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아합니다. 새하얀 눈이 내리는 날이 왔죠. 은호와 다니는 함께 눈을 맞이합니다. 그때 은호는 다니가 말해줬던 얘기를 떠올려요. 사랑합니다 대신 오늘 참 달이 아름답네요 라고 말한 책 내용이었죠. 그리고 은호는 다니에게 말합니다. 오늘 달이 아름답다고 말이죠. 다니는 은호의 의미심장한 고백에 혹시 자신을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은호는 다니의 말에 아니라고 답하지만 다니는 여전히 헷갈려하죠. 드디어 다니가 은호의 마음을 알아챈 걸까요? 다니는 그 후 은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어느 날 연락도 없이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은호. 다니는 서준과 함께 있을 때도 은호 걱정뿐이죠. 은호는 가평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와 다니에게 고백합니다.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누나는 계절이 언제 바뀌는 줄 알아? 겨울에서 봄이 되는 그 순간이 정확하게 언젠지. 누나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는지 나 몰라. 봄에서 여름, 은호는 다니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나요? 은호도 서서히 다니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끼죠. 고백 후 거침없이 다가오는 은호에 다니는 몇 번이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남자가 아니다. 그냥 동생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다니는 은호에게 우리가 사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오히려 은호는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로 들릴 뿐이었어요. 다니는 은호가 계속 신경 쓰이고 결국 서준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결국 다니도 은호를 좋아하는 걸 인정하고 은호와 다니는 연애를 시작하죠. 하지만 좋은 순간도 잠시. 출판사 결후의 이사남인 고 이사는 다니가 학력을 속여 회사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 이사는 은호에게 다니의 계약 해지를 지시해요. 결국 다니는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경단녀가 돼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다니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자체가 책과 책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드라마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인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매회가 끝날 때마다 그 회차에 있었던 명장면을 글귀와 함께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한편의 감성 에세이를 읽는 기분이 들었죠. 시청자들에게 주는 깨알 선물 같았습니다. 학우분들 중에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다니의 취업 어려움이 공감되더라고요. 세상에는 정말 쉬운 거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드라마를 보고 저는 꽤 많은 위로와 따뜻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 이 드라마를 통해서 따뜻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난 그대에게 웃어달라 부탁할 수 없는걸요. 그 누가 감히 당신 눈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난 수백만 개의 픽셀로 부서질 듯이 빛나고 난 수백 갈래로 흩날린 듯 어지러운 걸. 어떤 날은 더하고 어떤 날은 덜하고 내 얼굴에 홍조를 화장으로 감춰도 아무렇지 않은 건 내 마음이 아닌데 작은 소리에도 난 깨질 것 같아. 난 그댈 향해 펄럭이는 망국기 중 하나였죠. 어째서 그중 단 하나도 고를 수가 없었나요? 그냥 입을 다물고 시선은 바닥에 떨구고 주머니 속에 먼지를 세고 있으면 어떤 날은 더하고 어떤 날은 덜하고 그리운 내 마음만 울창하게 키우고 없었던 기억들도 내겐 다 손에 잡힐 듯 작은 소리에도 난 깨질 것 같아.
오늘의 무드등. 사실 오늘의 무드등 방송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한 학기 내내 학우분들과 무드등을 통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피디님도 그렇고 처음으로 하게 된 정규 방송이었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수습국원인 저와 피디님이 맘 편히 방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기술부장님이 있기 때문이었죠. 방송사고가 날 뻔한 적도 많았는데 늘 옆에서 제 멘탈을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미로 기술부장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와이니? 그리고 매번 대사도 많은 무드등 원고를 읽어주느라 고생한 저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피디님이 말씀을 전하시네요. 정말 대사할 때마다 제 손발이 오글거려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피디님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제 금요일 낮에 여러분과 무드등으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좋은 방송이었다고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의 무드등이 아닌 올해의 무드등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안녕! 행복하세요! 더 깊은 곳에 눈을 떠주길 조금은 나에게 속도를 지금까지 제작 이윤지, 기술 강민서, 진행의 김채림이었습니다. 한순간 불타는 뜨거운 라